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인마저 목숨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와 연대의 길로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코로나 발발 2년여 만에 대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준비하는 워크숍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JMS 정명석 씨가 지난 2018년 출소 후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에서는 평화와 연대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독일의 개신교회와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전쟁의 잔혹함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경찰의 경호가 삼엄한 가운데 주독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 묻은 인형들, 민간인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심각한 전쟁 상황. 어린아이들에게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은 설치물입니다. 한쪽엔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도 등장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백발의 노인은 두 팔을 벌려 전쟁을 멈추라고 항의합니다. 아이들도 간절한 마음을 피켓에 담아 러시아 당국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So entsetzlich, dass Menschen im Moment in einem völlig überflüssigen Krieg sterben, für den es keine Begründung und Rechtfertigung gibt. 이날 시위는 베를린을 비롯해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등 다른 도시에서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들과 연대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우크라이나 국기가 나부꼈습니다. 시민들은 노란색과 파란색 소품을 활용해 평화를 향한 각자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이곳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특히 독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시위에 참석해 세계 시민을 향해 전쟁이 멈출 때까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tand with my country and stand with my family because my family is from Kharkiv and they don't have house anymore and they have nothing, they have lost everything.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려는 시민들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면서 3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구출과 귀화를 돕는 한편 비유대인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600여 명을 태운 비행기 4대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300여 명, 9일에는 25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입국했으며 침공 이후 약 2,500여 명이 귀화했습니다. If you sit in there, you see a lot of people dying. It took a lot of time to come here, and now we saved you. It's good. I feel happy that they're able to come to Israel safely, but it's tragic the conditions in which they were forced to leave due to Russian aggression.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귀화를 돕는 유대기구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몰도바, 헝가리, 루마니아에 임시센터를 세우고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며 유대인 구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스라엘의 귀환법상 시민권 취득 조건을 갖춘 유대인이 20만여 명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Just to put it in perspective, in all of 2021, there were 3,000 Olim from Ukraine, and we're talking in a period of just about 2.5 weeks, there will already have been over 2,000. We keep getting urgent calls for help. Please help me. Please rescue me. Please collect me from the border. 이스라엘은 전쟁 피해 현장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공 이후 100톤 이상의 의료 물품과 방한용품을 보냈고 응급구조대 대원들이 우크라이나 인접국의 국경지대에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We actually came back now from Moldova. We are doing mainly humanitarian aid for the refugees coming in from the Ukraine. Medical treatment through humanitarian aid, whether it is shelter, food, clothing. It's a very challenging situation with a lot of uncertainties. 이스라엘 정부는 비유대인 난민을 2만 5천 명까지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난민 수용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난을 받자 이스라엘 내에 친척이 있는 난민은 제한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במקביל, אנחנו כעם וכחברה נעזור באופן הומניטרי לאזרחי אוקראינה ששוהים כאן באופן זמני לכמה שבועות או חודשים עד שירגע המצב שם.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며 압박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중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대면 모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첫 대면 모임을 연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의 워크숍 현장을 윤여일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워크숍이 앙헬레스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필리핀 선교 희년 50주년을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여러 기관들과 더욱 연대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또한 선교지에서의 위기 관리를 위한 간담회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편찬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현지 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동반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잘 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지난 과거의 잘못과 모든 것을 또한 재구를 하면서 앞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발전시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돼 진행한 발제와 토론 시간. 희년준비위원회 고문 이교성 선교사는 50주년의 준비와 다음 세대 선교의 방향 등 여러 제언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회원들은 필리핀 현지 교회와 PMA, PCEC 단체와의 연대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묘지공원과 선교병원 등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지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묘지 그리고 이제 선교병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플랫폼 연대를 통해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 줌을 통한 어떤 선교적인 포럼 또 교제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사역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희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필리핀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길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정명석 씨가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정 씨가 지난 2018년 출소한 이후 최근까지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홍콩에서 설문조사 핑계로 접근한 JMS에 포교됐다는 메이플 씨. 2018년 한국에 들어온 그녀는 지난해 겨울까지 정명석 씨로부터 15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에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메이플 씨는 JMS에서는 정 씨를 삼위일체가 이 땅에 보낸 재림주로 믿게 한다며 천주교의 수녀처럼 여성들을 메시아 정 씨의 신부인 스타로 뽑아 관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뜻을 이루는 신부 시대에서 사는 하나님의 육신인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격입니다. 결국은 키 크고 예쁜 젊은 여자들을 뽑는 게 대부분입니다. 호주 국적인 A씨 역시 자신이 스타로 선정돼 정 씨로부터 5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모두 정 씨가 출소한 지난 2018년 이후에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We, especially as face stars, are already groomed from a very early stage of our indoctrination process of our providence life that we are like God's real chosen bride. 피해자들은 지난 16일 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JMS 신도들의 수사 개입 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역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우에 수사 기밀 누설이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경찰청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JMS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JMS 측은 여성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며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CCBB가 명백히 밝혀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JMS 정명석 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했으며 지난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 기독교 학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회는 성명에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러시아는 즉각 군사 공격을 멈추고 철수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반인륜적인 범죄인 전쟁을 반대하며 배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력을 억제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관련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계획된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연천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 연천지부 등 57개 시민단체와 지역교계는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의 즉각적인 취소와 이를 허가한 연천군수 등 관련자의 즉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군사 접경 지역이라 인허가가 불어돼야 되는데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주고 또 이쪽에 연천군에서 이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국가 안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군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취소와 관계자 처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천군청에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횡령과 신천지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신천지 간부가 자행한 강간미수 사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부 진술서와 2018년 말 조직적으로 자행된 강제 수금, 횡령 혐의 등의 사건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갔다며 7년째 딸을 찾고 있는 한 시위 참가자는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자 중범죄의 온상이라며 조직적인 횡령과 성범죄 사건을 자행하는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에 대해 하루속히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피현 신강식 대표가 고발문을 낭독하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취임식이 전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신동아학원 11대 차종순 이사장은 절망의 시대에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신동아학원이 기독교 명문사학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대학교 16대 박진배 총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력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신동아학원 발전을 위해 힘써온 홍정길 목사에게 명예이사장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뉴저지 한성개혁교회가 창립 30주년과 성전 봉헌을 감사하는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은혜를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뉴저지 세언약교회 김종국 목사는 한성개혁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다가올 30년은 세상과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예배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전문 음악 그룹인 소어즈 워십팀이 다양한 찬양과 가곡을 선보였습니다. CTS 기독교TV 대표 프로그램인 7천 미라클이 울진 산불 피해 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한 특집 방송을 방영합니다. 오는 22일 방영하는 7천 미라클 땅끝으로에서는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교회 사역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23일 방영하는 예수사랑 여기에에서는 산불로 피해를 본 성도들의 상황을 전하고 삶의 터전과 일터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7천 미라클 특집 울진 산불 피해 돕기는 오는 22일과 23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성공회대학교가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긴급 행동의 일환으로 평화기원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단체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평화기도회를 열고 벨라루스 대사관 항의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기독출판사 규장 설립자인 여운학 장로가 향년 90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여운학 장로는 1978년 규장의 전신인 규장문화사를 설립했으며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과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말씀암송의 중요성을 전파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기장기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총회가 채택한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탄소중립선언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 배연주 중앙위원이 기후위기 시대 기독교의 소명으로 기조 발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정예배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예배 준비물을 챙기며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아이들의 인도로 가정예배가 드려집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지만 시작하기 쉽지 않았던 하혜성 집사는 원텐텐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신앙 안에서 소통하며 한 주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신앙 생활을 들어보면서 저도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고도 생각했고 하나님이 더욱 복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힘든 것도 나누고 또 아내와 아이들이 힘든 것들도 나누고 소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된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인 2020년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중요한 목회 계획이었던 가정예배는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초석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밤 10시 10분 동안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원텐텐 가정예배. 이를 위해 교회는 가정예배 순서지와 영상 콘텐츠, 예배보 등 가정예배 매뉴얼을 제작했고 댓글 참여와 선물 추첨, 사진 콘테스트 등으로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시작했고 가정 안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분 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5분씩 늘어나고 또 10분이 더 늘어나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우리 예배 드려요라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가정예배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 가정의 예배가 자리매김하면서 교회는 얼마 전 가정예배의 확장과 전문적인 가정예배 훈련을 위해 가정예배 PT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선발된 15가정은 매주 토요일 5주 동안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각 가정에 맞는 가정예배 모델을 디자인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저희 생이 닿을 때까지 이런 가정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졌고요. 저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 세대에도 저희 이제 아이들도 계속 가정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다는 말처럼 가정 안 예배 회복을 통해 신앙의 대물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가정예배가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3년째 가정예배를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목사님 모시고 원텐텐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잠깐 소개가 됐는데요. 원텐텐 네. 가정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텐텐 가정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들이 밤 10시에 10분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의 가정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셧다운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잘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원텐텐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직접 40일 동안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가정예배, 원텐텐 가정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예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왜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데요. 가정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앙의 대물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가정만큼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에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텐텐 가정예배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성도들의 참여는 또 어떻게 이끄셨는지요? 사순절 3년 전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40일 동안 제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밤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총알 택배 기사가 되어서 참여하신 성도들 특별히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교구에 치킨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또 제공하면서 성도들의 호응을 이끌게 되었고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도 관심을 갖고 이 원텐텐 예배에 함께하면서 귀한 예배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원텐텐 가정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계신 만큼 성도들 가정에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참 많은 간증들이 사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뽑는다면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들이 또 이 원텐텐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기도 했고요. 또한 한 고등학생 자녀가 부모님께 자퇴하겠다고 선을 했는데 원텐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져서 다시금 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또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자주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원텐텐 예배를 또 줌을 통해서 매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족 간에 아주 좋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말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가정예배를 통해 성도들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원텐텐 가정예배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나눠주십시오. 가정예배가 먼저는 저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 안에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것, 이게 저희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이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가정예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지역 교회도 함께 이 가정예배를 확산하는 일들에 일조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때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에 이 가정예배가 쓰여지도록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모든 교회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텐텐 가정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가고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교회 소식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세움기도학교가 개교 및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움교회 이진행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순종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한교회 한학교 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세움기도학교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실효로 설립한 학교로 교사 6명, 학생 5명의 초등 1학년 과정으로 개교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매화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감리회 중부위원회 정현수 감독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화교회는 70주년을 맞아 필리핀의 정동인 선교사와 가족을 파송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교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라운지와 미디어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시흥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라임 산후조리원이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시흥 지역 교회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대금을 할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흥시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총회장 김평세 목사는 저출산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TS 의정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이 최대 8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검체 448건을 대상으로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증상이 발현한 뒤 최대 8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미접종자보다 감소했다며 백신 접종이 전파력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피해 규모가 최소 1,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지역 산불 피해 금액을 약 1,275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는데요.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가 약 1,2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피해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기 추경을 단행한다며 약 1조 1,2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일상 회복과 방역, 안전 분야에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봄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점을 대상으로 봄꽃 개화일을 분석한 결과 21세기 후반에는 개화 시기가 최대 27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화 시기가 당겨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봄 시작일이 빨라지고 입춘과 경칩 등 봄절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과 2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